24대 임금인 헌종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일찍 요절하자 세도가들은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을 찾지 못해 난감해했습니다. 그리고 헌종의 사망으로 정조의 직계혈통은 완전히 대가 끊긴 상황이다 보니 가까운 친인척 중에서도 마땅한 왕족 혈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살고 있는 사도세자의 후손이자 헌종에게는 구촌 아저씨뻘 되는 남자를 급히 데려와 왕위에 앉히게 되니 이가 바로 조선의 25대 임금이자 조선 왕조의 마지막 임금인 철종이 됩니다. 사도세자는 적장자 정조를 제외하고 후궁에게서 총 3명의 왕자들을 두게 되니 그들이 바로 은원군, 은신군, 은정군입니다. 그리고 그 은원군은 정조 시절에 왕이 추대와 관련해 역모를 모의했다 혐의가 씌워져 강화도 유배형에 처해지면서 사사당하고 이후 후손들은 강화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이후 일족이 혐의에서 벗어나 잠시 한성으로 올라왔다가 또다시 역모 사건에 휘말려 다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은원군의 일족이었던 철종은 그때부터 강화도에서 빈농으로서 쭉 살게 됩니다. 그러나 헌종이 후사가 없이 일찍 요절하며 조선 왕조의 대가 끊어지자 세도가들은 다음 왕위에 오를 인물을 찾아야만 했는데 이때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순원왕후에 의해 철종이 차기 국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철종은 대규모의 행렬이 강화도에 들어서자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는 줄 알고 도망을 쳤으나 결국 붙잡혀 설득당하면서 그렇게 일개 미천한 농민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나 짓던 도련님이 왕이 되었다며 그때부터 강화 도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당시 철종이 강화도에서 살던 집은 용흥궁이라 하여 그곳에 남게 됩니다. 1860년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패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도덕하고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진 이유는 유교사회의 모순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의 필요성과 한민족 고유의 신앙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며 최재우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니 이게 바로 동학입니다. 우리 동학의 교리는 인내천이라 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니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들은 모두 평등한 세상에서 다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재호가 약 4년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학의 교리를 설파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는데 그로 인해 동학이 점차 퍼지는 것을 경계했던 조정에서는 최재호가 민심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그를 잡아다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대 교주가 된 최시영은 지하에 숨어다니며 동학의 포교에 힘쓰게 되고 동경대전을 만들어 동학의 체계를 구축,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세력을 점차 확장하게 되면서 포교 방식의 차이를 보였던 최시영과 전봉준이 서로 다른 노선으로 나뉘며 동학도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 농민운동을 기점으로 천도교, 수은교, 원불교 등으로 나뉘며 최재호가 전하고자 했던 동학의 가르침은 현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철종은 어려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민생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던 국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부터 극심한 고충을 겪던 백성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안동 김씨의 세도 가문들에 의해 번번이 좌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민심이 폭발하며 진주, 함흥, 전주를 기점으로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란이 일어나게 되니 이게 바로 임술 농민 봉기였던 것입니다. 수령과 아전들은 각자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삼정을 악용하였으며 이 때문에 잔혹한 수탈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에 기대고 있던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매건 매직이 성행했으며 조선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장의 끝을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철종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토록 하라. 관곡제도는 이미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그걸 한 번에 뒤엎는다는 것은 많은 사대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못했으며 개선되지 않았던 삼정의 문란은 결국 동학 농민운동으로 다시 표출이 됩니다.
정조의 이복 형제들 중 은신군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대를 잇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여 흥선군의 아버지 남영군이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족보상 직계 혈통과는 먼 친척이라 직계 왕족이 아니었지만 은신군의 양자가 되면서 자연스레 그 집안도 직계 왕족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영군의 자식이었던 흥선군은 이후 자신의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원군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니 그가 바로 대원군의 대명사인 흥선대원군입니다. 아무튼 기구하고 가난했던 청년기를 버티며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 안동김씨 가문의 사람들과도 대인관계를 쌓아나갔고 자신의 언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파라코 생활을 하며 방탕하게 지내게 됩니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고서부터는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철종이 병약해 금방 사망할 것을 직감한 뒤부터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당시 왕실 최고 어르신이던 신정왕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국난을 타개하고자 노력했던 철종이었으나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로 인해 여색과 술로서 세월을 보내며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결국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후사를 잊지 못하고 요절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철종이 사망하면서 안동김씨는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흥선군이 전면에 나서며 모종의 합의가 되어 있던 신정왕후와 함께 차기 국왕으로서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겠다고 선언하게 되니 그가 바로 대한제국 1대 황제로 즉위했던 고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TV입니다. 이번 48화 철종편을 끝으로 6개월간 연재된 조선의 역사 파트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3월 1일 처음 채널 시작하면서 조선 55화, 대한제국 12화로 나누어 총 67부작의 스토리로 연재하려 했는데 당초 기획했던 스토리를 몇 개는 좀 건너뛴 것 같아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혼자서 제작해야 됐기 때문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돌이켜보면 더 재미있고 더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담아내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야사의 이야기나 외전 이야기 또는 국제정치와 관련된 이슈거리들을 제작하며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한국사를 조금 더 부드러운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대한제국 시대로 넘어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시간을 더 거꾸로 돌려 먼 이전의 과거 역사를 먼저 다루어 볼까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그간 저의 채널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새로이 준비되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